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심리학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지 심리학자인 김경희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온라인 게임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나온 에피소드이다. 이 회사는 새벽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의 상당수가 짜증 섞인 욕설이었다. 이에 응대해야 하는 상담원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짜증과 원망 중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어처구니 없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고스톱 게임에 빠진 어느 중년 남자는 상담원에게 이런 짜증을 냈다. 내가 지금 고스톱을 수백 번 치고 있는데 아직 5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순웃음을 짓게 만드는 대목이다. 지금 하는 고스톱이 첫째 판이든 500번째 판이든 5강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같고 극히 희박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야구 중계를 하는 해설자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저 선수가 이제는 안타를 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좀 이상하다. 오늘 경기에 앞선 3타석에서 안타를 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안타를 못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련의 흐름으로 본다. 심지어 그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른바 이제 자신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라며 기다리는 현상이다. 이를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후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해야 하는 상황들을 자주 접한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측할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보자. 제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적군의 포탄이 한번 떨어진 자리에는 다시 포탄이 떨어지지 않으니 그 지점으로 피하라고 병사들을 교육했다. 이는 전쟁터에서 속설로 굳어져 많은 병사가 이를 강하게 믿었다.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믿어졌다. 이는 실제로 전장에서 같은 자리에 포탄이 2번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더더욱 믿을 만한 사실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대포 전문가나 수학자들은 이를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포탄이 어떤 자리에든 떨어지면 그 다음 포탄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는 완벽히 새로 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때 특정한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더 과대평가할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동전 던지기를 8번 한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H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T라고 했을 때 만일 HT, TT, HT, H의 순서로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HHHHHH처럼 앞면이 8번 연속 나오는 경우는 어떨까? 아마 꽤 많은 사람이 와 정말 신기한데? 라든가 오늘 무슨 날인가? 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왜 반응이 서로 다를까? 동전 던지기를 8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과 뒷면의 횟수와 순서로 이루어진 다양한 경우 중 동일한 확률을 지닌 2개일 뿐인데도 말이다. 포탄과 동전 던지기 모두 도박사의 오류에 해당된다. 지금 이 순간 A와 B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 동일하게 절반씩임에도 이전에 발생했던 A와 B의 누적 빈도가 어떤가에 따라 A 혹은 B 중 어느 하나에 더 강하게 끌리는 현상을 통칭한다. 각각의 사건은 전후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호 연관된 사건으로 묶어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또한 묶인 사건들 전체의 확률은 일종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선생님에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는 60kg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 학급의 1번 학생 몸무게가 110kg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학급의 평균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에 그 선생님은 60kg입니다. 라고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학생 한 명의 몸무게가 110kg이고 나머지 49명의 몸무게는 전국 평균인 60kg으로 계산했을 때 각각을 더한 값은 3050kg이다. 따라서 3050kg을 학생 수 50명으로 나눴을 때 61kg이 올바른 평균 추정치이다. 그렇다면 왜 오답이 나왔을까? 아마 110kg과 같이 평균을 훨씬 윗도는 학생이 있으니 자신의 반의 몸무게가 상당히 덜 나간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집단이 지닌 한 측면의 평균을 추정할 때 매우 독특한 값을 지닌 구성원을 예를 보게 되면 그 구성원의 값을 상쇄하는 반대 방향의 값이 그 집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편향적 추리의 결과이다. 물론 이는 올바른 추정이 아니다. 모 집단에 대한 지식이 그것보다 훨씬 작은 표본 집단에 무리하게 적용돼서 일어난 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며 사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도박사의 오류를 언제나 적용한다면 연이은 성공 뒤의 실패를 그리고 연이은 실패 뒤의 성공을 예측해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기 기록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농구 경기에서 슛을 한두 번 연달아 성공한 선수에게는 동료의 패스가 집중되는 패턴을 볼 수 있다. 축구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동료의 패스가 집중되면서 체력이 급속되게 소모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운동 경기 초반에는 잘했으니 연이어 잘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물론 그 선수가 그날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유난히 경기 초반의 슛 성공률에 의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선수의 컨디션 이외에 그 선수를 바라보는 다른 선수의 심리적 요인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관련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이는 분명 도박사의 오류와 반대되는 판단이며 이런 경우 뜨거운 손 오류라고 부른다. 실제로 도박사의 오류와 뜨거운 손 오류는 실생활의 판단 양상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된다. 주식시장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의 투자 형태에 대해 도박사의 오류 혹은 뜨거운 손 오류 중 하나에 빗대어 설명한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두 가지 오류 중 하나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이는 드물다. 다만 매우 자주 그리고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현상을 설명할 뿐이다. 이는 이미 일어난 결과를 두고 두 가지 오류 중 무엇에 해당하는 식의 사후 해석에 그칠 뿐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대해 피터 에이튼과 일란 피셔라는 두 명의 심리학자는 매우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더라도 그 현상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자연 법칙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더해 이전에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도박사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현상이라도 그 분야가 인간의 의지가 영향을 미칠 만한 여지가 많으면 뜨거운 손 오류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어느 실험에서 1년의 결과만을 연달아 계속 보여주고 기상 통보관이나 선수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라고 했다. 전자는 날씨에 관한 결과를, 후자는 게임에 관한 결과를 단순화하여 제시한 것을 본다고 각자 생각했다. 기상 통보관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결과가 연속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도박사의 오류에, 그리고 선수의 관점에서 1년의 동일한 결과를 본 사람들은 뜨거운 손 오류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 관점이 어디에 더 가까운가를 파악하고 이 때문에 내가 어떤 오류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도박사처럼 아니면 뜨거운 손을 만지작거리며 판단의 오류를 범하며 살아간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도박사의 오류와 뜨거운 손 오류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책 내용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자연현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면
도박세 오류가 더 많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뜨거운 손 오류가 더 많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오류를 자주 범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투자에서도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살펴보신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